만약 내일 아침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가 산소가 아니라 잘게 갈린 700도의 뜨거운 모래폭풍이라면 어떨까요? 그 순간 밀린 카드값이나 직장 상사의 잔소리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죠. 오늘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는 백두산의 폭발 시나리오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해부터 바로잡고 시작하죠. 많은 분이 백두산이 폭발해서 발해라는 큰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했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이 가설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발해는 서기 926년에 거란족의 침입으로 문을 닫았고 백두산이 역사상 가장 크게 터진 건 그보다 20년 뒤인 946년이었죠. 그러니까 백두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이미 텅 빈 나라의 폐허 위에서 화산이 뒤늦게 터진 겁니다. 당시 폭발이 얼마나 컸냐면 남한 전체를 1m 높이로 덮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회색 먼지가 하늘을 가렸고 그 흔적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일본 땅속에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백두산은 하와이나 제주도의 산들처럼 붉은 용암을 조용히 흘려보내지 않고 다이너마이트처럼 무섭게 터지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물질이 너무 끈적하기 때문입니다. 하와이의 화산들은 내부 물질이 물처럼 찰랑거려서 가스가 쉽게 빠져나갑니다. 아주 얌전하죠? 하지만 백두산 내부는 꿀이나 굳어가는 치약처럼 엄청나게 끈적끈적합니다. 이 끈적한 물질은 뱃속에 있는 에너지를 놔주지 않고 꽉 붙들고 있습니다. 맹렬하게 흔든 사이다 병뚜껑을 억지로 막고 있는 것과 똑같죠. 압력을 견디다 못해 뚜껑이 날아가는 순간 내부는 액체가 아니라 거품처럼 부풀어 오르며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때 부석이라 불리는 돌팝콘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돌멩이가 물에 둥둥 뜰 정도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사실 백두산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용암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화쇄류라고 불리는 회색 구름 때문입니다. 펄펄 끓는 700도의 열기와 가스가 뒤섞인 이 구름은 KTX보다 빠른 시속 600km의 속도로 산비탈을 타고 내려옵니다. 이건 땅 위를 달리는 게 아니라 공기 쿠션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오는 거라서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의 폼페이 도시가 멈춰버린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만약 백두산이 다시 깨어난다면 북한 접경 지역은 이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지도에서 지우개로 지운 듯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선 남쪽에 사는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700도의 열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건 고작 2mm 두께의 먼지입니다. 화산재는 단순한 재가 아닙니다. 아주 미세하게 갈린 유리 조각이자 돌가루죠. 바람을 타고 서울 하늘에 이 가루가 2mm만 쌓여도 대한민국의 최첨단 시스템은 강제 종료됩니다. 이 미세한 돌가루들은 전기를 통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전봇대와 변압기에 닿는 순간 합선을 일으킵니다.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수돗물 펌프가 멈추고 주유소 주유기도 작동하지 않으며 지하철과 기차는 선로 위에 그대로 멈춰섭니다.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불량품이 되는데 이 가루가 들어오면 수조 원어치의 부품을 전부 버려야 합니다. 비행기 엔진은 이 가루를 빨아들이는 순간 멈춰버리기 때문에 모든 하늘길이 막혀버리죠. 즉 용암이 우리 집 앞마당까지 오지 않아도 미세한 돌가루가 하늘을 덮는 것만으로 현대 문명은 로그오프 상태가 됩니다.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배달앱도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100년 주기설을 이야기하며 다가올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인간이 만든 달력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백두산은 그저 지구 내부의 법칙에 따라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죠. 5만 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거대한 자연 위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아파트를 짓고 살아가는 세입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창문 밖으로 회색 눈송이가 내리지 않는 것에 안심하며 그리고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의 문명이란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먼지바람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러분은 좋아요를 누릅니다.